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평생을 아끼고 참아왔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불안할까? 젊을 때 고생이 복으로 돌아온다더니 그 복이 과연 내게도 올까? 젊은 날엔 가족을 위해, 중년엔 버텨야 해서 늘 내 마음은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는 길도 나는 굽이굽이 돌아왔고, 누군가에겐 말하지 못한 상처를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나를 위해도 살아보고 싶은데 정말 가능할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제는 당신 차례라고 알려주는 복의 징조, 운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말합니다. 인생의 흐름은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뉘지만 진짜 큰 복은 마지막 물결에서 피어난다고요. 젊을 때 쌓인 눈물과 인내가 말년의 재물과 평안으로 바뀌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말년의 재물복이 크게 터지는 세 띠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단순히 운이 좋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초년과 중년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고생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복의 문이 실제로 어디서 열리는지까지 명리학적 근거와 삶의 언어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좋은 징조가 보이진 않나요? 한동안 뜸했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고, 막혔던 일이 뜻밖의 풀리고, 소소하지만 반가운 돈 소식이 들려오는 일들. 명리학에서는 이런 흐름을 운전, 즉 운의 바퀴가 새 축으로 돌아선다고 말합니다. 바퀴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길이 보이고 내가 한 선택이 결실로 이어지는 시그널이 또렷해집니다. 오늘 소개할 세 띠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복이 커지는 팔자, 쉽게 꺼지지 않는 늦게 피는 불을 품고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초년엔 더디고 중년엔 버거웠지만 말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구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을 위해 차례차례 하나의 띠씩 소개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는 어떨까 궁금증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세 띠는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모실 겁니다. 대신 힌트를 드리죠. 첫 번째 주인공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불을 품은 분들입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예리하고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분들. 젊을 땐 고생이 많았지만 하반기부터 귀인의 손길과 함께 문서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흙의 힘으로 불을 쌓는 분들입니다. 성실과 책임으로 버텨왔고 남들보다 느렸지만 더 멀리 가는 타입. 말년엔 저장과 축적의 기운이 살아나 현금 흐름이 단단해지는 팔자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용기로 길을 여는 분들입니다. 크게 좌절해도 더 크게 일어서는 힘. 하늘이 직접 보내는 귀인의 조언 한마디가 인생의 판을 뒤집고 막힌 돈길을 대운으로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뜨끔했다면 잘 오셨습니다. 하늘이 보낸 초대장입니다. 그동안의 고생감,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본인의 띠와 간단한 소원을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흐름을 바탕으로 당신의 기운에 맞는 축복의 말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말년의 복은 준비된 마음에 먼저 깃듭니다.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을 모실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불씨를 지켜온 분들. 하반기부터 그 불이 재물의 빛으로 번져갑니다. 첫 번째 복의 띠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신가요? 이제야 세상이 조금 보이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길 가고 싶은데 막상 시작하려니 두렵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77년생 정사생 뱀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 정사생의 본성은 불 속의 지혜, 고요 속의 직감. 정사란 하늘의 불이 땅의 불을 만난 격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하고 말이 없지만
내면에는 언제든 세상을 바꿀 불씨 같은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 띠의 가장 큰 특징은 직감과 통찰입니다. 남이 10번 고민할 일을 단 한 번에 꿰뚫어보고 필요할 땐 망설임 없이 결단합니다. 젊은 시절의 정사생은 늘 조용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순하고 점잖지만 속에서는 자신과 세상 모두와 싸워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맡은 일은 많고 인정은 더졌으며 가정에서도 내가 좀 참아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죠. 그러나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변한다. 즉 젊을 때의 분투가 헛되지 않고 중년 이후부터는 그 빛이 재물 명예인연의 복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구조라는 뜻입니다. 25년 하반기 운의 전환 귀인의 불빛이 켜지다. 올해 뱀띠의 흐름은 유난히 특별합니다. 하반기부터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그동안 막혔던 일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작은 인연에서 시작된 만남이 큰 기회로 이어지는 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정화는 빛의 불이지만 이 불은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야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 귀인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직장에서는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선배나 동료, 사업에서는 그 한마디 조언으로 방향을 틀게 해주는 사람,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의 연락 속에서 기회가 열립니다. 결국 귀인은 곧 복의 통로, 그 통로가 올해 하반기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3. 재물의 흐름 불씨에서 불꽃으로. 정사생은 불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불은 순간의 폭발보다는 축적된 에너지의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 띠는 돈을 한 번에 크게 버는 타입이 아닙니다. 대신 한 번 돈의 흐름이 트이면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 재물운을 가집니다. 2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동안에 막힌 통장 흐름이 트이고 중단됐던 거래나 연금, 투자, 혹은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뜻밖의 이익 회복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뱀띠에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재물운은 잘 들어오는 만큼 잘 새는 운입니다. 즉, 사람에게 나가는 돈, 정으로 나가는 돈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에 선뜻 나서면 그 선의가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뱀띠는 불처럼 따뜻하지만 불은 잘못 번지면 집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는 지켜야 할 불은 지키고 꺼야 할 불은 끈다. 필요 없는 관계, 이익 없는 거래, 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4. 건강과 마음의 열을 식히면 몸이 산다. 불의 기운을 타고난 정사생은 평생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입니다. 특히 심장, 혈압, 위장, 눈의 피로가 반복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수록 불의 기운이 과열되니 운이 좋은 시기일수록 조용히 가야 복이 크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불은 빛과 과열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빛을 내면 복이고 과열되면 화가 됩니다. 즉 욕심이 과하면 복이 줄고 감사가 깊으면 복이 커집니다. 그 차이가 말년 복을 결정짓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5. 요약 정사생 77년 뱀띠에게 다가올 하반기. 귀인의 손길이 재물의 문을 연다. 중년까지의 상처와 손해는 말년 복의 연료다. 사람 때문에 새던 돈은 끊고 신뢰로 들어오는 돈은 받아라. 건강은 과열보다 균형으로, 마음의 온도를 낮출수록 복은 깊어진다. 이제 첫 번째 불빛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복의 주인공, 흙의 기운으로 불을 쌓는 두 번째 띠를 만나보겠습니다. 그 띠는 묵묵히 걸어온 길 위에 땅처럼 단단한 금전운이 꽃피는 팔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띠 공개 73년 개축생 소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도 꼭 내 때가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묵묵히 불평 한마디 없이 버텨온 분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바로 73년생 개축생 소띠 여러분입니다. 1. 개축생의 본성 흙 속의 물, 성실 속의 지혜.
개축은 하늘의 물이 땅의 흙을 만난 형상입니다. 즉, 차가운 물이 깊은 땅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이지요. 이 띠는 한마디로 성실과 신중, 그리고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흙처럼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팔자. 젊은 시절엔 눈물겨운 노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은 더 적고 남들은 쉽게 되는 일이 왜 나만 돌아가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끝엔 반드시 바다가 있다. 개축생의 인생은 바로 그 물길과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흐르며 결국 가장 큰 바다로 향합니다. 그렇기에 초년은 느리고 중년은 무겁고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안정과 재물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25년 하반기 흙의 문이 열리다. 25년은 소띠에게 터전의 해라 불릴 만큼 특별한 시기입니다. 즉,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기초에서 결실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묵혀있던 일, 중단된 계약, 늦춰졌던 금전이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문서운과 부동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랜 세월 고생하며 모은 자산이 안정화되고 어렵게 유지해온 집이나 토지가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흙은 지킴과 결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25년 이후부터는 소띠가 버틴 만큼 보상받는 운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그만해라, 힘만 든다는 말을 들으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뚝심이 이제는 하늘이 내려준 복의 그릇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3. 재물은 느리지만 오래가는 부. 소띠는 급하게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흐름이 트이면 끝이 없는 복의 파도가 밀려듭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흙은 저장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버는 복보다 지키는 복이 더 강한 팔자입니다. 25년 하반기 이후의 금전 흐름은 안정적 축적에 유리합니다. 즉, 투기보다 자산 운용, 부동산, 퇴직금 관리 등 현실적 복이 강조됩니다. 이 시기에는 보유한 것을 손대지 않는 것 자체가 이익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흘려보내면 돈의 길이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개축생이 조심해야 할 것은 신뢰와 금전의 경계선입니다. 형제나 친구, 지인과의 돈 문제는 피해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지라는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돈과 사람을 분리하라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4. 귀인은 내가 흙이라면 귀인은 씨앗이다. 소띠에게 귀인은 늘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번 인연이 맺어지면 평생 갑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후배, 자식, 배우자 중 누군가가 귀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돈길이 트이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방향이 잡힙니다. 소띠의 덕은 늘 말없이 주는 복입니다. 지금까지 베풀고도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선행이 이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땅에 뿌린 씨앗이 이제서야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5. 건강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소띠는 늘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티도 못 내고 혼자 끙끙 앓는 타입이지요. 그러나 말년 복의 핵심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건강의 기운은 비장과 위장, 즉 흙의 장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음식 스트레스 걱정이 곧 몸으로 이어지니 올해는 특히 마음 다스림이 중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흙은 쌓이면 산이 되고 무너지면 흙더미가 됩니다. 즉 생각이 너무 많으면 복이 흩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생각보다 실천, 걱정보다 감사로 마음의 흙을 단단히 다지십시오. 요약 개축생 73년 소띠의 하반기 흐름. 터전의 기운이 들어오며 금전적 안정이 시작된다. 부동산 문서운 강세, 지키는 복이 최고의 재물운.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복이 지켜진다. 귀인은 늦게 온다. 그러나 한 번 오면 평생 간다. 이제 두 번째 길이 열렸습니다.
뱀띠에 불이 빛을 냈고 소띠에 흙이 털을 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띠가 남았습니다. 그 띠는 한마디로 하늘이 직접 길을 여는 운. 고난 끝에 빛을 본 이들이며 귀인의 손길이 인생을 뒤바꾸는 팔자입니다. 다음은 62년 이민생 호랑이띠, 세 띠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대운의 전환을 맞이하는 주인공입니다. 이제 세 번째 띠 공개 62년 이민생 호랑이띠입니다. 앞서의 흐름불 흙에 이어 마지막은 목의 기운, 즉 성장과 부활의 상징인 호랑이띠로 마무리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참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다. 세상에 기댈 데 없을 때조차 이상하게도 끝까지 살아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 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1. 이민생의 본성 강인한 물, 깊은 숲의 기운. 이민은 하늘의 큰 물이 숲의 나무를 만나 세상을 적시고 새 생명을 틔우는 형상입니다. 즉 하늘이 열고 땅이 자라는 기운. 태생적으로 시작과 개척의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이 띠는 늘 앞장서고 길이 없으면 직접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독도 깊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도 순탄치 않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손해를 보며 배워야 했죠. 젊은 시절의 이민생은 늘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배우자, 자식, 형제 혹은 부모님까지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진 팔자였지요. 그러나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수는 바다의 물, 그 깊이가 깊을수록 하늘이 비춘다. 즉 마음의 깊이가 곧 복의 깊이가 됩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사실은 하늘이 그릇을 키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25년 하반기 귀인의 손길, 새로운 판이 열린다. 올해 이민생의 기운은 한마디로 재정비후 대반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리막 같았던 흐름이 추석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그 시작은 귀인으로부터 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귀인이 두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귀인 자녀, 후배, 혹은 예전 인연의 도움. 또 하나는 하늘의 귀인 운의 흐름이 바뀌는 타이밍 자체가 복으로 작용. 이 시기의 귀인은 단순한 인맥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한마디 조언, 혹은 결정적 기회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만남 하나가 돈길과 복의 문을 동시에 엽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민생은 목을 생하는 수의 구조를 가집니다. 즉, 도움을 주면 복이 커지는 운, 베풀수록 복이 돌아오는 팔자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이제 지혜롭게, 선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주느냐가 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3. 재물은 오래 잠들었던 돈길이 깨어난다. 25년 하반기부터 26년 초까지 호랑이띠에게는 멈춰있던 돈의 흐름이 살아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대금, 미뤄졌던 계약, 혹은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금전 문제가 해결되는 신호가 옵니다. 특히 부동산 문서운이 다시 강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팔리지 않던 물건이 갑자기 거래가 성사되는 혹은 중단됐던 일이 새 주인을 만나 재개되는 흐름입니다. 호랑이띠의 재물운은 한번 들어오면 크고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이 띠는 리더의 자리에서 복을 받는 팔자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윗사람의 인정을 받고 자영업자는 단골과 신뢰가 폭발적으로 늘며 은퇴자에게는 뜻밖의 연금, 보험, 혹은 상속 정리가 복으로 돌아옵니다. 단, 올해의 금전 흐름에서 중요한 점은 욕심의 선을 넘지 말 것. 하늘은 이미 충분히 주려 합니다. 하지만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면 물이 넘쳐 흐르듯 복이 새기 시작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4. 인간관계와 인생태도 이젠 미워하지 말고 남기십시오. 호랑이띠는 자존심이 강하고 상처도 깊습니다. 젊을 때부터 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피로가 오래 쌓여 있죠.
하지만 25년 하반기의 복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잃은 인연을 탓하기보다 그 또한 내 운의 일부였다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민생의 복이 포용에서 완성된다고 봅니다. 미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순간 귀인이 들어오고 재물이 흐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 막혀있던 운이 물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다시 믿어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5. 건강과 마음의 균형. 강한 물은 쉼을 배워야 한다. 이민생은 수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수는 흐름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히면 몸도 함께 막힙니다. 특히 혈관, 신장, 허리 쪽이 취약하므로 올해 하반기엔 반드시 몸의 순환을 챙겨야 합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수기가 탁해지고 분노가 길어질수록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나 웃음과 감사는 곧 정화수입니다. 하늘이 주는 복을 담을 그릇은 결국 마음의 맑음입니다. 요약. 이민생 62년 호랑이띠의 하반기 운세. 귀인 2명의 도움으로 인생의 판이 바뀐다. 멈춘 돈이 움직이고 문서 부동산 운이 회복된다. 욕심보다 감사, 독단보다 신뢰를 택할 것. 포용과 용서가 재물운을 부른다. 마음이 맑을수록 복이 오래 머문다. 이제 세 개의 띠, 불의 지혜 뱀띠, 흙의 성실 소띠, 물의 깊이 호랑이띠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새 기운이 어우러질 때 하늘이 말합니다. 이제 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세 띠의 공통된 대운 흐름과 인생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내린 말년 복 세 띠가 만나는 황금의 계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봄의 시작도 아니고 여름의 열기도 아닙니다. 그동안 뿌리고 견디고 이겨낸 모든 세월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가을의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노력보다 운이 작용하는 시기, 내가 뿌린 만큼 하늘이 돌려주는 시기가 열린 것입니다. 1. 세 띠의 공통된 흐름. 불, 흙, 물이 만날 때 복이 열린다. 25년 하반기 하늘은 세 가지 기운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의 뱀띠는 빛을 밝히며 흙의 소띠는 털을 다지고 물의 호랑이띠는 흐름을 만들며 이 셋이 만나 세상의 복의 순환을 완성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세 기운은 서로 생합니다.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물을 품고 물은 생명을 키웁니다. 즉, 이 세 띠는 25년 추석 이후부터 하늘의 순환 속에 들어서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과 시련은 사실 이 순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하늘이 그 무게를 거두고 복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2. 말년 복의 핵심. 귀인과 기회의 재결합. 세 띠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귀인을 통해 돈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통해 복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오랜 친구일 수도,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 떠오르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귀인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은 인덕이 하늘을 감동시켜 사람의 손으로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곧 부자 되는 길입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가 25년 하반기 복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3. 건강운. 몸의 균형이 곧 복의 통로. 세 띠 모두의 공통된 건강 포인트는 순환입니다. 뱀띠는 열의 순환, 소띠는 혈의 순환, 호랑이띠는 수기의 순환이 막히면 운이 정체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몸을 조이지 말고 하루 30분이라도 햇빛을 쬐며 걸으십시오. 명리학적으로 기는 움직여야 복이 깃든다고 합니다. 몸이 막히면 돈도 막히고 마음이 흐르면 재물도 함께 흐릅니다. 즉, 몸을 돌보는 일이 곧 재물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뱀띠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소띠는 흙으로 삶을 지탱하며 호랑이띠는 물로 인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새 띠는 이제 충분히 버텼으니 받아도 됩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견뎌낸 자에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순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